희망지 사업 주민 설명회 가장 오늘 그 핵심 행사인 그 주민 설명회 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그 프레젠테이션 전에 저희 희망지 사업 참여하고 있는 인원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영영강 건축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은이고요. 그 현장에 그 상근하고 있는 활동가 유영란 이사입니다. 반상근인으로 사무실에서 내근하고 있는 임지연 씨. 저희 활동가 김민서 씨. 이외에도 이제 여러 저희 팀원들이 이제 다산희망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집을 방문 드리거나 아니면 뭐 동네에서 활동하거나 그 조끼를 입고 활동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좀 아는 척 해주시고 부탁하고 싶은 내용, 뭐 당부의 말씀 그러면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항상 좀 얘기해 주시고 건의해 주시고 하시면 좋은 방향으로 우리 마을 가꾸기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희 희망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입니다. 도시재생을 알아야 희망지 사업이라는 걸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도시는 그 마치 그 자연 생물처럼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도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병들고 삭막해지고 사람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도시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그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동일한 규모, 동일한 용도의 그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었죠.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꾸 빈부의 격차가 더 늘어나고 도시의 내력들이 자꾸 사라지고 그리고 또 일부 행정가나 전문가의 손에서 좌우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뜻이 묵살되고 이런 부조리들이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발견돼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트렌드가 이제 도시 재생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원주민이 쫓겨나는 그런 현상도 맞고 동네의 과거 추억과 스토리들이 모두 사라지는 것도 맞고 또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시 재생 사업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도시 재생은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2018 희망지 사업 하는데 희망지 사업은 과연 뭐냐? 그리고 앞에 2018 해가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2018이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2018은 그 서울시에서 2018년도에 희망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거쳐서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된 그런 프로젝트 이름이라서 해가 바뀌었지만 2018 희망지 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이제 그 숫자가 바뀌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희망지 사업이라고 하면 도시재생 사업이 그동안 시행돼서 서울에 맞는 도시재생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그 당초의 뜻과는 다르게 주민들이 또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행정과 좀 따로 놀다 보니까 그 도시 재생이 원래 뜻에 맞지 않게 좀 반대하신 분도 많고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그 착안한 그런 사업의 일종인데 그 본 사업으로 가기 전에 희망을 갖고 우리 동네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고 말하자면 전 단계의 주민들끼리 융합하고 우리 동네를 어떻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플랜을 세우는 사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망지 사업의 기간을 저희들이 잘 보내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길로 이어지는 그런 사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지 사업이 되게 되면 당장 뭐 몇십억에 되는 뭐 시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의 그 역량을 모으고 주민들끼리 화합하고 주민들끼리 사업을 발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차후에 정말 유리한 사업, 도시재생 사업을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서기 때문에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첫 단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망지 사업을 이제 저희 다산희망은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한 15분 정도가 그동안 이제 정말 똘똘 뭉치셔가지고 굉장히 단합하셔서 정말 동네 한번 바꿔보자, 발전시키자, 그리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으로
그 희망지 사업을 신청을 하셨고 정말 축하받을 일이지만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 그 모여 있는 15분을 중심으로 다시 더 확산돼야 되겠죠. 그분을 포함해서 나머지 다른 분으로 다시 확산돼서 더 저희 주민 지역 범위가 넓어지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이 희망지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는 그런 결과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 거점의 현장 사무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이지연 미용실 앞에 뭐 아주 만족스럽게 큰 그런 환경은 아니지만 적지만 그래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 거점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모이고 아이디어를 모이고 저희들 생각들을 다 집중시키고 그렇게 할 그런 장소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나가시다가 좀 들려주시고 그리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활동가가 파견됩니다. 저도 수시로 다산동에 파견이 되고 상근, 비상근 인원들이 활동가가 파견돼서 말하자면 좀 더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불쏘시개 역할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걸 주변에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만의 리그가 되거나 저희들만의 잔치가 되면 안 되고 좀 더 주민들께 파급이 되고 넓게 퍼져나가야 되는 그런 성격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많이 여러 각도로 다양하게 많이 모여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턱대고 그냥 모이기만 해서도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힘이 길러져야 되겠죠.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리고 우리 동네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거냐, 또 환경이 낙후되어 있고 환경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손봐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을 대안을 찾고 방법을 찾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역량 강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희들 실력을 좀 키워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조사 및 의제 발굴. 저희 지역을 뭐 그동안 몇십 년 동네에 사셨기 때문에 뭐 손바닥 보듯이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새로운 각도로 저희 동네를 다시 바라보고 또 저희처럼 전문가가 또 바라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달 접목해서 새로운 시각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지만 뭐 주변에 나무 심기 사업이라든지 뭐 주차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순번제로 해서 주차를 어떻게 관리하자든지 쓰레기 불법 투기는 어떻게 막자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 작지만 소중한 아이디어를 하나씩 모으는 그런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점점 저희들 실력을 키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8 희망지 사업은 저희 다산동만 선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2018 희망지 사업이 15개 지역, 후보지 3개 지역에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 10만 제곱미터 정도 크기, 상업지역, 근린형 지역으로서는 뭐 크지도 작지도 않은 평균 정도의 사이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지 재생은 보통 한 15만 제곱미터, 평방미터 크기의 동네들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한간에는 뭐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그동안 재개발로 가르던 것들을 시에서 재개발보다는 도시 재생 쪽으로 이렇게 유도하면서 저런 주거 지역이 훨씬 유리하지 않냐 그런 말들이 사실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저희는 또 근린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지 않냐 그런 의견이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현실인데 저희들이 희망지 사업 기간 동안에 여러 주민들이 더 합심해 주시고 모여서 저희들 역량과 실력을 키워 나간다면 이 근린형 재생 지역 중에도 저희가 선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저희들만의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도시재생 사업이 설사 되지 않더라도 다른 또 방법으로서 서울시의 혜택이나 사업 범위에 들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레 겁먹거나 지레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희망지 사업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어떤 단계를 거치게 되냐면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는 겁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면 뭐 10억, 100억 뭐 이런 예산들이 직접 또 저희 지역에 투입이 되게 되고 물론 저희 주민들한테 이렇게 그 돈이 바로 입금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집행을 하고 예산의 우선순위를 세우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저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마중물, 그러니까 불쏘시개 역할에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좋은 동네가 되는 아주 유리한 사업이 되겠죠.
아니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지역의 특징상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는 게 좀 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 다음에는 이제 정부나 시에서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동네를 꾸려나갈 수 있는 이제 실력과 역량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력재생, 저희들끼리 동네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갖춰지게 되는 그런 공식을 밟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사업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템으로 가기 위한 첫 단추인 희망지 사업이 그동안 주민 대표분들 노력에 의해서 선정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냥 놓쳐버리기엔 아까운 기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더 합심해서 정말 본 사업인 재생 활성화 지역 사업에 도전해서 좀 따내는 그런 쾌거를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이 없어서 좀 그런데 여기가 현재 약수역이고요. 성곽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신라 호텔. 지금 희망지 사업으로 선정된 부분이 이 하늘색 범위고요. 하늘색 범위고 약 1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당초에 주민 대표분들께서 추진하셨던 범위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범위를 포함해서 이 안 17통 18반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범위까지를 희망지 사업 범위로 하고 싶으셨던 그런 기획 의도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시의 생각은 17통 18통 지역은 그동안 다산권 성곽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이 된 A구역, B구역으로 추진이 된 지역이고 또 기예산이 투입되고 설정돼 있는 지역이라 좀 중복 투자라서 이번 희망지 사업에는 요 범위는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얘기한다면 10통 지역과 11통 지역이 현재 희망지 사업으로 범위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그동안 활동해보고 주민들 만나보니까 범위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아쉬움을 말씀하시는 주민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행정적인 측면에서 선정이 된 거고 근데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잘 추진해서 다음 2차 사업이나 또 다른 사업으로 이어진다면 다른 지역까지도 발전의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통반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희망지 사업은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보실 일은 절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10통 11통에 속해 있는 주민은 물론이고 혹시 인근 통반에 거주하시는 주민들도 좀 이번 희망지 사업에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힘을 좀 실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희망지 사업이 싹이 터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과실은 주변에 있는 통반에까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희망지 사업의 크기는 약 남북으로 530m, 동서로 158m 정도의 크기고 지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으로는 세븐일레븐 약수역부터 남쪽으로는 나눔의 교회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지연 헤어 샵 있는 부분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저희가 동네를 좀 그동안 살펴봤습니다. 동네 발견하기라고 봤는데요. 저희 동네는 희망지 사업 범위 안으로 볼 때는 크게 4개 권역으로 성격이 4개의 그룹으로 좀 구분이 되는 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A 구역은 이제 근린 상가, 5층, 6층 건물 규모의 상가 혹은 상가 주택이 있는 지역이고 B조는 다세대 주택, 빌라라고 보통 부르죠. 빌라가 신축 빌라들이 많은 지역이고 C 구역은 저층이면서 노후화된 주택이 많습니다. 당장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좀 집들이 많이 있었고요. D 구역은 빌라긴 빌라지만 과거 90년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신축한 빌라들이 있는 그런 지역으로 총 4개 지역으로 나눠지는 걸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숫자는 A존, A, B, C, D가 거의 비슷한 숫자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 면적으로 보면 A존이 제일 넓습니다. 그래서 약 56% 정도 차지하는 그런 크기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들마다 각각 의견과 주장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상가를 운영하시거나 소유하신 분들은 그 분대로 그리고 저층 노후주택에 살거나 소유하신 분은 그분대로 자기 의견이나
희망사항, 건의사항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런 내용 기탄 없이 좀 저희들한테 전해주시고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나 희망거점 사무실이나 아니면 대표분들 통해서 이렇게 모아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잘 수렴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잘 잡아서 희망지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점들을 대표님들하고 이제 주례회 때도 이제 회의 때 나온 얘기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한 것들 통해서 대략 문제점을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것 말고도 사실은 주민들이 느끼시는 문제점들 훨씬 더 많으시죠. 저희는 이제 좀 개개 입장에서 건축 내지는 도시를 만지는 사람 입장에서 좀 돌아본 결과니까 첫 제안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보다 좀 심도 깊은 얘기는 뭐 설문조사나 전화통화나 기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상습 투기 지역이 한 3-4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주민 간 소통이나 또 아니면 가로등이나 아니면 불법 투기를 막는 그런 도시 디자인이나 이런 사인물들이 좀 도입이 돼서 해결해야 될 거로 보이고요. 기반시설 정비가 뭐 계속 중구청에서 꾸준히 추진해온 사업이긴 하지만 도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직제, 텃밭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다듬어져야 될 필요가 있고 가로등 CCTV도 지금 많이 좀 개선이 꾸준히 돼 왔지만 그래도 사각지대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 문제나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실 때 이렇게 차 빠지는 거 보면 그 부분도 뭐 도로를 아주 획기적으로 넓힐 수는 없지만 도로 선형을 좀 조정하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거리에 우리 동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라든지 사인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노후 주거지와 신축 빌라가 혼재된 주거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주거 유형별로 어떤 집은 당장 비가 새는 집도 있고 단열이 부족한 집, 창호가 부족한 집, 뭐 배수가 잘 안 되는 곳, 뭐 아니면 화장실 정화조 문제, 기타 등등 소소한 문제들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가가오 방문해서 C지역은 좀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 활동가 유영란 이사는 건축 전공이시고 계속 설계사무실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소소한 상담을 잘 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행정이라든지 건축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희망거점 사무실에 오셔서 늘 무료입니다. 상담하시고 평소에 건축이나 주택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필요하셨던 부분들 상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답 드리고 어떤 길로 가시면 된다. 저희들이 직접 가서 고쳐드리진 못해도 적어도 가는 길은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견을 많이 주시고 집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은 다른 희망지 사업 지역과 유사하긴 하지만 근린형 지역이라서 주거와 상업시설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거지로 쓰시는 주민들 의견이 있으시고 또 상가를 운영하시는 상점주분들의 의견이 있으시고 물론 뭐 공통되는 것도 있지만 또 굉장히 다른 부분도 많을 거라고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안 오신 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전파를 하셔서 그런 얘기들을 좀 다 좀 모아지게 해주십시오. 모아주시면 뭐 바로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 도식화 시켜 보니까 저희 지역은 조금 어려우신 분하고 잘 사시는 분하고 그런 격차가 좀 심하다 그런 좀 특징을 좀 찾았고 어르신 계층이 좀 많으신 거 70대 80대 분들이 좀 많으셔서 그 부분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 집수리에 대해서도 좀 그룹별로 좀 단열을 개선할 거냐 아니면 뭐 외장의 페인트 문제를 해결할 거냐 화장실 문제냐, 배관 문제냐, 뭐 이런 좀 구별해서 집수리에 대해서 좀 의견을 나누도록 그룹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 문제, 쓰레기 무단 투기나 골목길 가꾸기, 주차 라인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착안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희망지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노후 주거지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상점을 운영하시는 상인분들께서도 좀 소외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주거지가 활성화되면 저희 상가도 활성화되고 동네 마을이 같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수 사례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앞서서 희망기 사업을 거쳐갔던 사업 동네들이 있습니다. 관악구 난곡동 그리고 서대문구 천연동. 난곡동 같은 경우는 2016년도 희망기 사업이었고 이제 서울형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돼서 마중물 자금으로 100억 정도가 지금 지원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후주택들이 많은 그런 환경들이 저희랑 좀 유사하거든요. 뒤에 관악산을 배경으로 있고 저희는 또 남산을 배경으로 있고 이러기 때문에 좀 난곡동을 벤치마킹해서 배울 수 있는 점 쫓아가서 배우고 앞으로 또 여러 주민들 모시고 저희들이 또 사례 현장 답사도 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는 아직 또 토론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런 데 실제로 가서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어떻게 해서 문제를 풀었나 같은 것들을 직접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천연동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돼서 마찬가지 2016년도 희망지 사업이었고 저희보다 규모는 크지만 성격이 조금 비슷합니다. 큰 길의 면에 있고 상가들이 많고 주거지하고 섞여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서대문구 천연동 희망지 사업도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대문구 천연동은 정부 예산 250억 정도가 2020년까지 앞으로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좀 2차 사업으로 진출해서 좋은 예산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구에 있는 필동 도시정비 사업도 좀 참고하겠습니다. 도시재생의 꽤 성공 사례로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물론 일본 주민들께서는 현재 좀 갈등도 느끼시고 지구 단위 문제 때문에 반대 현수막도 걸려 있고 알지만 골목길 가꾸고 이런 또 도시 상징물 세우고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됐다고 칭찬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좀 조사해서 저희한테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망지 사업은 첫째도 주민 참여고 둘째도 주민 참여입니다. 참여하지 않고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시나 구에서 아무리 예산을 드리려고 노력한다고 되지는 않습니다. 주민 참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어쩌면 저희가 사업하는데 가장 초점, 노른자의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도 사실은 그거의 일환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통반으로 좀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사례 조사라든지 아니면 강사분 초청해서 세미나라든지 이렇게 행사를 좀 정기적으로 갖도록 노력해서 여러 주민들이 좀 관심 갖고 관심 끊어지지 않고 다시 희망이 식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에 딸린 공감대 확산, 사업 전개 심화 그리고 저희들이 희망지 사업 진행하는데 자치구인 중구청 그리고 오늘 서울시 재생지원센터에서도 오셨는데 서울시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민이 주인이지만 그래도 관의 역할과 또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채널 유지하면서 협조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은 이제 저희들이 재생 사업 가기 전에도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서 사례로 하나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가꾸기라든지 식재 사업, 또 쓰레기 없애는 사업 이런 소규모 사업들은 본 사업 가기 전에도 여러분들이 잘 협조해 주시면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주체별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구청과 다산동사무소,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이제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기획하고 또 선택과 집중을 좀 방향 설정을 좀 해주실 거로 보이고요.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 정보도 공유해 주시고 인력도 지원해 주시고 이런 역할들을 아마 진행하실 것 같고요.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제 리더를 선출해 주시고 리더가 이제 추진하시는 대로 좀 따라 주시고 협의회도 좀 구성해 주시고 주민들이 좀 넓게 공동체가 좀 넓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시고 저희와 같이 이제 동네도 좀 걸으시면서 동네 지도
맵도 좀 만드시고 동네마다 저희 동네에 어울리는 그런 프로그램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주민 여러분한테 기대되는 그런 역할이고요. 저희 같은 용역업체는 이제 다양한 활동에 저희들이 참여하면서 그 행정하고 주민 사이의 어떤 그 다리 역할, 그다음에 정책 세워지는 방향대로 이제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좀 일관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좀 방향을 좀 잡아드리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주민들을 이렇게 좀 환기시켜드리고 또 이렇게 좀 정보도 알려드리고 그런 교육과 홍보 저희들 역할이고요. 거기에 따른 기술이라든지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이 좀 제공해드려야 되는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앞으로 이제 역량 강화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10월 말 11월 초에는 이제 보고서에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민 설명회, 오늘 같은 이런 모임의 성격이죠. 설명회를 갖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건 뭐 대표분들하고 아직 상의가 되지 않은 저희들만의 아이디어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인데요. 저희 희망 거점지에 그 집을 수리하는 공구들, 뭐 사실 한 번 사서 쓰기에는 좀 비싸고 또 꼭 필요하고 이런 공구들, 뭐 전동 드릴이라든지 아니면 뭐 전동 햄마라든지 이런 좀 고가 장비들을 좀 저희 현장 거점에 준비해 놓고 그리고 좀 필요하신 분들이 좀 임대해서 쓰신다든지 이런 좀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공구를 같이 공유하니까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친목도 돋아지고 건축물을 또 수리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는 또 파악도 할 수 있고 이런 또 부가적인 소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건축물 정비하는 문제, 새로 짓고 1990년대 이후에 새로 지은 건물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만 그 전에 지어진 건물들, 아까 그 저희 지역의 C 구역이 이제 여기 해당될 것 같은데 앞으로 현행법으로 개발하기에는 좀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간에 서로 협정해서 이제 공동 개발한다는 이런 방식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저희들의 좀 해법, 법규 해석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협의가 되시면 앞으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주택을 신축하시고 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이 많으신 저희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단체 봉사라든지 이런 활동도 좀 범위를 넓혀서 좀 어르신들 얘기도 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좀 목욕도 불편하신 집도 많다고 들어서 저희 수정 사우나도 관내에 마침 있어서 패널이 된다면 수정 사우나 사장님하고 좀 협조해서 그런 사업을 좀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네 한 바퀴, 저희 동네가 갖는 이미지라든지 성격을 이렇게 좀 만화같이 친근하게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좀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 청소, 이거는 동네가 당장 깨끗해지는 장점도 있지만 또 희망지 사업을 하는 말 그대로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는 그런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리더 분들도 물론이시고 또 일반 주민들께서도 저희가 언제 청소 봉사를 한다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 같이 좀 나오셔서 좀 같이 청소도 하시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점심도 좀 드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행해 보니까 토요일 날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토요일 날 한번 시행을 해봤더니 한 10시에서 12시 정도면 동네 큰 좀 지저분한 데는 한번 좀 쓸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회, 아까도 면적으로 꽤 상가 지역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상인회의 어떤 조직의 희망사항, 요구사항 이런 것들도 좀 듣고 상인회장님도 조속히 만나서 좀 설명과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사례 견학,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 2개 지역 아니면 또 다 제3의 지역도 될 수 있는데 답사, 견학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좀 오늘처럼 많은 분들이 좀 참석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소통 게시판, 이제 SNS 시대이기 때문에 현재 밴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렇게 많은 분께 확산은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다녀가시고 좀 입회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연락처를 아니까 소통방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기탄 없이 좀 이렇게 말 올려주시고요. 맞춤법 틀려도 괜찮고 뭐 말 앞뒤 비논리적이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뭐 우리끼리인데 다 이해하고 볼 수 있으니까요. 좀 그런 의견을 내주시는 게 중요한 거니까 우리 집 주변에 이게 문제다. 그런 거 사진 찍어서 올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우리 동네 요거는 좀 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자랑거리도 올려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 무료 상담실 저희 희망거점 사무실에서 당분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전에는 뭐 조사도 하고 그래서 시간을 좀 쓰시는 것 같고 12시 이후부터 5시까지 언제나 오셔도 이제 상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건축계에 있던 분이니까 아마 친절하고 의미 있는 그런 답해 드릴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무료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잘 활용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들이 3월 말에 서울시와 계약을 했고 4월 초에 처음 상견례해서 이제 업무 스타트되고 이제 그동안 이제 주민설명회 준비해서 오늘 주민설명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배가 출항을 하게 된 거고 앞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고 행사는 거의 매달 한 번씩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종 보고서는 10월 말, 10월 초에 저희들이 그동안 지냈던 사항들, 노력한 결과를 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해서 도시재생 사업 혹은 뭐 꼭 도시재생 사업은 아니더라도 연관된 다른 사업지로 선정이 돼서 이렇게 애쓰신 노력이 좋은 결실이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간략하게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내용, 건의사항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들어가셔도 돼요. 네네 네. 그러면 11통만 그렇다라고 하니 이 신당 제가 알기로는요 신당 이동 전체가 고도 제한이면 대중이 묶어놓은 고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고도 제한에는 이 새 사업을 한다 해도 아파트 사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 7층이면 빌라예요. 그죠? 그러면은 11통이 아니더라도 이 전체 신당 이동 전체로 이 재생 사업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 희망지 사업은 10통, 11통만 범위가 당초 신청은 더 크게 했는데 이제 제외가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0통, 11통만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지역은 네. 예. 그게 아파트를 짓는다고 벌써 거의 10년을 넘게 그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7층은 아파트가 될 수가 없는 동네예요. 지금 네. 현재 우리나라로 봐서는. 보통 희망하시는 건 한 13층, 15층. 2층에다 이상 가야지. 요새 뭐 49층, 50층 짓는데 예. 순간 있죠. 근데 저희 네. 층수가 많아야지 내 돈이 덜 들어가죠.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오늘 설명하고 조금 각도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 다산동에는 이제 서울 성곽이 뒤에 지나가는데 저희 자랑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문화재 보호법에 고도 제한이 성곽 때문에 걸려서 안각 제한이 걸려서 네, 그게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 고도를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계획을 해보면 7층이 넘어가는 계획이 나올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화재 보호법은 다른 법보다 굉장히 상위법이라서 그거는 어떻게 예외를 둘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어떻게 뭐 정치하신 분들이 이렇게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없어서 그게 바뀌리라고 보기에는 너무 현실성이 없습니다. 같이 다 나중에는 희망지 사업으로 네네. 재생 사업으로 다 돌아갈 수가 있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개념이 필요한 거죠. 이제 고층 아파트도 법으로도 안 되기도 하지만 또 고층 아파트가 들어와서는 사실은 또 성곽 옆에 고층 아파트가 또 들어와서는 이제 또 서울시의 중요한 자산이 또 망가지는 그런 꼴이 되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거고 도시재생 사업이 이제 딱 적임지가 저희 동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다산권 성곽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제 일부 피부로 느끼는 사업도 있고 아직도 이제 미집행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점차 재생 사업이 되고 있는 거고 저희 희망지 사업은 그 지역하고는 다르지만 희망지 사업이 만약에 이제 재생 사업 대생지로 선정돼서 사업으로 간다면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딱 구분되는 거는 아니고요. 같은 권역이기 때문에 저희 희망지 사업이 본 사업으로 추진이 된다면 나머지 구역도 훨씬 양호한 시너지 효과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설명드릴 때도 꼭 10통 11통 아니시더라도 좀 이번 희망지 사업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사 하는 게 이제 그런 뜻이었습니다.